네, 저는 한국어문학과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강의하고 있는 이용욱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어문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작품을 소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컴퓨터 게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1996년에 처음 디아블로 1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디아블로 2가 출시가 됐고요. 지금은 디아블로 3까지 남아있고, 내년에 이제 디아블로 4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좀 슬럼프에 빠졌어요. 너무 많은 이제 열정을 그 학위 논문에 쏟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공허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PC방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그 PC방을 들어가 봤더니 그 좁은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앉아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유저들이 했던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라는 게임입니다. 옆에서 한 5분 정도 지켜보니까 너무 게임도 단순하고 뭐 시간을 보내기에는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자리를 잡고 계정을 만들고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PC방을 찾아간 것은 뭐 우연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 PC방에서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막 시작이 돼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미래에는 뭐 문학을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학이 우리한테 주었던 재미와 감동이 아마 디지털 시대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또 현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서사 문학으로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단순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우리가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 게임이라고 하면 롤플레잉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디아블로에 보면은 크게 이제 바바리안이라든지 아마존, 소서리스, 팔라딘 같은 그런 직업군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 즉 직업을 선택을 해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맨 마지막에 디아블로 그 몬스터를 잡는 일종의 이제 영웅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화, 전설, 민담에 보면 무수히 많은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임 플레이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바로 신화, 전설, 민담에서의 영웅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학에서의 영웅서사는 저는 그냥 독자일 뿐이죠. 헤라클레스라든지 주몽이라든지 그런 영웅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초인간적인 의지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큰 업적을 세우는가를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은 내가 곧 주인공이에요. 내가 영웅이 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안티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 주어진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스킬 트리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보상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에서, 특히 문학에서도 몰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몰입이라는 게 나와 그 허구적 세계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학도 물론 몰입도가 큰 서사 예술입니다. 그런데 문학보다 컴퓨터 게임이 그 몰입도가 더 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 내가 직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국어문학이라는 학문에서 공부해왔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 게임,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 바로 그 계기가 된 게 이 디아블로 2라는 게임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정확한 그 장르 명칭은 액션 롤플레잉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액션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고요. 롤플레잉은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역할 분담 게임이라는 거고,
핵앤슬래시라는 게 뭐냐면 찌르고 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 중세의 로망스 문학에서 나오는 기사담을 떠올려 보시면 용이라든지 사악한 마녀와 맞서 싸우는 그런 용감한 기사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핵앤슬래시라는 게 얼핏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디아블로도 처음엔 저도 이게 되게 단순한 게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완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면 레벨업을 하고 점점 강해지고, 그런데 이 디아블로는 블리자드라는 그 게임을 만든 회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디아블로 안에 유저들이 자기들끼리 작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디아블로라는 세계관 내에서 나와 다른 유저들이 파티를 맺고, 하지만 파티원들을 구성해서 여러 명이 같이 공동의 어떤 적을 물리친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를 한다거나. 근데 이 아이템을 구하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그 아이템을 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스킬 트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 게임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디아블로가 아마 최초로 조던이라고 하는 자체의 화폐를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 속 안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물물 교환의 가장 중요한 화폐로 조던링이라는 일종의 반지예요. 몬스터가 떨어뜨린 아이템 중에 조던링이라는 그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가 화폐의 기능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지만 조던링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게 되고, 또는 그런 걸 물물 교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이미 디아블로 2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나 온라인 게임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적 놀이문화 또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 게임이 충분히 제공해 줬고요. 아마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도 명작이라고 평가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게임을 즐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롤이라든지, 저는 그 게임들은 해보진 못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게임에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 디아블로가 왜 중요한 게임이냐면, 결국 디아블로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지라든지 뮤라든지 하는 그런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들을 하면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2009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온라인 게임 스토리텔링의 서사 시작이라고 하는, 벌써 10년도 더 된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000년대 바로 그 PC방에서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 있었고요. 국어문학 쪽에서 컴퓨터 게임을 처음으로 하나의 예술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기존의 문학과 어떻게 다른지, 기존의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의 독립된 서사 예술로서 컴퓨터 게임을 바라봤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아마 지금도 그런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연구와 접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어문학과의 학생들하고 강의하는 것도 그런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는 국어문학이라는 그 학문의 영역이나 그 경계를 좀 넓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게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운명적인 게임이고 또 상당히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데 그걸 어딘가에 내가 이 디아블로 때문에 내 학문적 세계라든지 내 연구 영역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에, 물론 이걸 과연 명작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과연 컴퓨터 게임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단순히 그냥 게임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린 충분히 이미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컴퓨터 게임에서 이미 익숙하게 보아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새로운 진로, 새로운 어떤 직업을 택할 때,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바로 그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소비적인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왕 즐긴다고 했으면 한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미친 듯이 한번 그 게임에 열중해 보는 것도 여러분 나이 쪽에 꼭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